안녕하세요. 월가이창 이재한입니다. 한 주간 행복한 투자 하셨습니까? 미국 대선의 결과가 지금 저희 녹화 기준으로 나왔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마 이제 압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실 때는 이제 이미 결과가 나와 있을 건데 생각했던 것보다 어떻게 보면 좀 싱거운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대선을 앞두고 뭐 수혜주다, 피해주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디가 좋을까? 해리스가 당선되면 어디가 좋을까? 혹은 어디가 피해가 볼까? 이런 부분에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고, 이 변동성은 아무래도 이제 여파가 며칠은 가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 혹은 경기 확장과 관련된 부분,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대선 당일 장중에도 변동성이 크게 나왔고, 이후에도 변동성이 크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난 대선의 결과를 보면 상당히 오래 갈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선이라는 하나의 큰 파고를 넘어섰고, 미국 증시가 대선 이후의 흐름이 아주 나쁠 것 같지 않다라고 본다면, 결국은 이제 과연 증시 핵심 모멘텀이 어느 쪽으로 기울까? 이제 진짜 주도주가 나올 수 있는 또 시점이 되었죠. 우리가 작년 5월 이후에 AI 모멘텀과 관련되어 있는 뭐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듯이 지금은 이제 또다시 주도주가 등장할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 내용은 물론 대선과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지만 대선 이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모멘텀 크게 보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AI 모멘텀은 그렇게 쉽게 꺼지는 부분이 단기간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AI 모멘텀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금리 인하와 관련된 모멘텀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미국으로 본다면 제약 바이오나 혹은 은행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세 번째는 경기에 관련돼서 누가 당선되느냐에서 조금 다르다. 특히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하면 이 부분과 대해서는 경기 확장 쪽, 뭐 재건이라든지 혹은 자동차와 관련된 쪽을 봐야 될 거고,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모멘텀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AI, 하나는 금리 인하, 그리고 하나는 경기 확장. 이 세 가지로 이제 기결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각각의 이제 교집합도 있을 것이고 중요 주도주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AI 관련된 부분을 먼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대선 기간에 조금 여러 가지 변수를 봤지만 그 한 가지 좀 살짝 묻혔던 부분이 엔비디아가 애플과 치열한 시총 1위 다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그대로 탈환해서 간다면 미국 증시에서 대장주가 어떻게 바뀔까라는 부분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차트를 하나 보시면,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 미국 증시에서 시총 1위 했던 기업이 경기의 흐름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볼 수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일단 시총 1위에 올랐으면 경기가 좀 침체되는 시기에 낙폭은 좀 덜 떨어지고 경기가 좋아지는 시기에 상승폭은 굉장히 크게 가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주도주의 모습을 상당 기간 보였다. 라는 부분을 좀 나타내는 그래프고요. 특히 이제 인상적인 것은 두 번째, 이 아웃퍼포먼스의 지속성이 어느 정도 가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미국이 시총 1위의 대장주가 등극을 하고 그게 뒤집어지지 않고 만약에 유지가 되면 적어도 15개월 이상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15개월 이상 상승을 했고, 근데 가장 정점에 찍었던 순간이 보통 한 12개월에서 15개월 정도 지나면 주가가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왔죠. 만약에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주가 시총 1위를 유지를 한다라고 보면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로 본다면 적어도 내년 12월 혹은 내후년 한 1분기까지는 엔비디아의 상승이 큰 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AI 모멘텀은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고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경기와 관련된 판단인데,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은 크게 보면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미국 증시로 본다면 당연히 은행주와 제약바이오주가 가장 큰 수혜를 좀 받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아마 이제 과거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 시절을 본다면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이 상당히 강하게 나올 것이다. 물론 여기에 연준이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집권 초기의 압박감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리나 수혜주들이 지금 보시면은 미국 증시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행주가 여기에 조금 미흡하지만 뭐 제약바이오나 이런 데는 무난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금리나 수혜주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 이제 경기와 관련된 판단인데 아마도 이제 미국 증시가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본인의 실적과 경기에 집중할 건데 이 경기와 관련된 시그널은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에 좀 묻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먼저 이제 소매 판매와 관련된 부분에서 최근에 제가 물가 관련된 지표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고용 지표는 당연하고요. 여기에 소매 판매와 소비 심리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굉장히 크게 보는데 이 그래프를 잠깐 하나 보면 미국의 소득 구간별 소매 판매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까지 실제 소매 판매가 어떻게 나오냐 여부가 구간별 따질 때 우리가 경기의 판단을 할 때 사실 좀 중요하게 많이 보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소득 구간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소매 판매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재차 상승 구간을 진입했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경기에 대한 판단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은 경기 확장과 관련된 쪽에서 미국 증시도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고 요거는 아마 이제 재건과 맞물린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피해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는데 물론 저는 이 피해주가 지난번의 경우를 본다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수혜주와 피해주를 약간 혼동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제가 볼 때는 방산주거든요. 그러니까 방산주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오면 오히려 방산적으로 올라갈 거라는 수혜주로 많이 분류가 됐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은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런 부분이 중단 가능성도 지금 굉장히 높아지죠. 왜냐하면 협상에 관한 압박이 굉장히 타이트해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이제 방산주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조금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이유는 크게 보면 AI 모멘텀과 금리나 모멘텀 그리고 경기 확장과 관련된 모멘텀 이 세 가지에 주안점을 좀 두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지금 현재 경기와 관련해서 글로벌 증시, 우리 증시의 소외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많으실 건데, 마지막 그래프를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나와 있냐면, 7월 달에 우리가 이제 GDP 경기 성장률과 관련된 부분에서 얼마큼 변화가 2024년 올해와 2025년 내년도 변화가 있고, 여기에 주가 등락이 어떻게 반응했냐 여부를 좀 본다면 이 그래프 보면 상당히 재밌는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2024년보다 2025년도가 GDP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졌죠. 그러니까 이런 국가가 별로 없는데 미국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특별히 이제 해당되는 국가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죠. 근데 나빠지는 국가를 보면 또 눈에 띕니다. 옆에 보시면은 베트남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멕시코라든지 이런 국가들 보면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수치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한국 코스피 증시인데 지금 주가 등락률을 보면 뭐 미국은 S&P 500 기준으로 보면 두 자리 숫자, 나머지도 뭐 베트남 두 자리 숫자, 뭐 대만은 27%나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극명하게 대비가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가 멕시코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멕시코는 사실 이제 GDP 성장률을 보면 마이너스에서 상당히 좋지 않잖아요. 근데 좀 억울한 면이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에 올해와 내년도 GDP 성장률 변화를 보면 사실 우리는 거의 마이너스 악화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펀더멘탈이 올해보다 내년 더 나쁠 거라든지 혹은 올해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라고 가정하는 마이너스 수치가 사실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왜 우리나라가 증시가 이렇게 고전을 해야 되는가를 놓고 보면 상당히 이제 합리적인 대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펀더멘탈과 관련되어 있다기보다는 내재적인 수급과 제도적인 부분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보면 결국 이제 내년도 2025년도 GDP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뭐 그렇게 많이 나빠질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번에 금투세와 관련된 부분이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공비도와 관련된 부분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 내년도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요게 하나 최근에 글로벌 나온 레포트 중에서 하나 좀 인상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증시는 전반적으로 대선 정국에서 벗어나서 이제 본연의 펀더멘탈로 집중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금리가 인하되는 초창기고요. 금리가 절정으로 그 인하가 가기 전까지는 가장 중요한 게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장세가 금리 인하의 절정 구간까지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 실적 장세와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와 AI 모멘텀이 맞물리죠. 그럼 AI 모멘텀과 실적이 좋은 종목, 그리고 금리나 수혜를 받는 시절이 종목. 그러면 AI 모멘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나 TSMC나 하이닉스 계열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금리나 수혜를 받는데 여기서 실적도 좋아지는 쪽, 뭐 은행이나 제약바이오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교집합을 지금부터 이제 참는 주도주를 구축해야 될 시기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대선 전국의 변동성이 조금 어느 정도 줄어들면 이제부터는 본연에 맞는 펀더멘탈과 핵심 모멘텀과 관련돼서 주도주가 나오는 종목들 여기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심정이 주식하시는 분들 복잡하실 겁니다. 이럴 때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 계좌에 대한 기준 판단보다는 지금의 증시의 핵심 모멘텀에 따라서 주도주를 어떻게 포트에 재편하고 편성할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좀 힘들었다면 그 부분과 연관시키지 마시고 주도주를 최대한 내 포지션에서 어떻게 확대 나갈 거냐. 여기에 지금이 딱 주도주 포지션을 구축할 시기입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핵심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물가창에서는 그 매크로적인 시각과 국내 시장을 좀 접목해서 많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월가의 창 이재현이었습니다.